예, 계속 얘기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세부적으로 네. 업체 입장에 대해서 네.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해서 좀 브리핑 자료를 좀 만들어 왔어요. 아, 네. 요걸 보시면 좀 참고가 될 것 같고요. 폐업하고 저기 도산하고 파업하고 신용불량자 된 우리의 사연들을 좀 여기다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럼 이거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한 5분 분량으로 압축 요약해서 이거를 한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현대사들이 그 해양 쪽에 과도한 인력을 많이 집중을 시켰거든요. 그 부분은 뭐냐면은 그 저기 대구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그 설계 부분에서 저기 잘못된 부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수정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은 할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계속 업체에다가 강요를 했습니다. 사람을 넣으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우리한테 전가가 됐고 전가가 됨으로 해서 우리가 그 체불이 됐습니다. 네, 그런 과정들이고 그게 또 이제 뭐 아시다시피 가불이라는 게요 이게 상당합니다. 상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기 계시는 다 대표님들이 다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신용불량자에다가 또 저기 국세 미납자는 둘째치더라도 다 그 전과자들이에요. 집행유예 또는 실행형도 떨어졌다가 갱신이 어떻게 해갖고 그 형벌을 안 받고 이렇게 나오신 분도 있고 지금 형을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많은 회사들이 그 나오면서 한두 개 업체 같으면은 그냥 내가 이제 경영 비슷하다 해갖고 실수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런 처우를 받을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 모든 회사들이 대우에 의해서 움직였고 다 지금 파산 또는 전과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또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정보 설명을 해주고 일단 요거에 대한 전체의 줄거리. 네,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줄거리는 이 모든 회사들이 과연 경영을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돈을 못 줬기 때문에 우리가 부도나고 거기에 대한 누임도 못 주고 전과자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상관에서는 뭐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불렀잖아요. 사태. 사건보다 더 큰 규모의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인데 그래서 금년 1월 3일 날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번 저수소 방문하신 적이 있었죠. 그때 뭔가 어떻게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명확한 말씀을 하고 가신 거 같은데. 그래도 아직 그런 뭐 액션은 없고요. 그리고 뭐 내부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그건 뭐 흘려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뭐 신빙성은 없지만은 공정위에서 벌금 맞으면 된다. 우리는 등한시되어 있는 거죠. 협력업체에 대한 구제 방안 없이. 공정위에서 벌금만 나오면 그것만 내면 되는데 뭐 그걸 나서냐. 대우조선해양 측에서 공정위에다가 벌금 내면 끝나는 사안이다 이 말인가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민사로 해서 각자가 싸워야 될 입장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무책임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대우 업체에 들어가서 자부심을 갖고 일을 했고 배가 그렇다고 안 나간 것도 아니고 우리 피와 살을 깎아서 만들어서 내보냈는데 대우조선은 건재하지만 우리는 다 방해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너무 부담스럽고 진짜 원통하고 억울하고 그러죠. 허다못해 여기에 이제 자살을 하려고 유서까지 쓰고 자살 기도했다가 자살 뭐 실패로는 돌아갔지만 물론 다행이죠.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얘기죠. 앞으로도 뭐 이게 해결이 될 기미가 없으면은 더 이런 부분이 이제 극한 상태로 이제 변화하겠죠. 지금은 이제 공정이라는 그런 그 모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전달을 한 건데 여기서는 3년 늦게 끌면서 아무것도 대처를 안 한 거죠. 볼펜 드릴까요? 그러면 일단은 앞으로 협력업체들이 복권 아니면 이제 복귀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현장 복귀. 아니면 그 회사가 지금 부도난 지경이면 뭔가 그 금전적인 그 보상밖에 없잖아요. 따지면은. 그렇죠. 그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어떤 여기 요구하시는 게 있을 건데 예. 제일 요구하는 바가 뭔지 제일 요구하는 거는 저희가 어디 뭐 직장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잖아요. 신용불량자가. 네.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세금 문제, 네. 그 다음에 부채 문제, 네. 이런 게 제일 시급하죠, 솔직히. 그 다음에 사후에 내가 들어간 돈은 나중에 하더라도 제일 먼저 시급한 게 뭐 밀려있는 부채들, 세금, 그 다음에 뭐 국세가 제일 먼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4대 보험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제일 시급한 문제겠죠. 이거는 행정적으로 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뭐 면책 사유가 된다고 그러면 이건 솔직히 다 밀어버려도 되지 않느냐. 대우를 살리면서. 어차피 저희가 이 돈을 헛되이 쓴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다시 들어갈 때, 여기 대우에 들어갈 때는 1등급으로 해서 재산가였었어요. 재산가요. 그리고 이쪽에서 뭐 10억이라는 재산이 있어야 또 업체를 등록을 또 시켜줬으니까요. 그걸 다 까먹었잖아요.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모텔도 날리고, 그 뭐 아파트 한 채 날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현금 날리고, 그런 거는 일단 접어두자 이거예요. 사람이 먹고 살게끔 해주고, 진짜 돈밖에 안 남은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이게 참. 그러면 이제 그 민사로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네. 형사처벌은 그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만약에 형사도 가능하죠. 형사도 가능한데 대우라는 조직이요, SAP라는 그런 전선상에 그 보안을 해놨어요. SAP. 예. 그래서 우리 실적들이 그쪽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이런 보안을 자기네들이 임의적으로 영업 뭐라고 그러지 이걸? 영업 비밀로 해서 그 바깥에 못 갖고 나오게 탁 막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자료도 없고 저희가 그래서 공정에 요구한 게 너네가 우리한테 일한 내용에 대해서 내역을 달라 하니까 그것도 주지를 않습니다. 공중에서 조사를 했는데 SAP를 공개를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죠. 재판 과정에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이런 내가 어떻게 해서 너네들한테 이 돈을 받아야 되는지 그 내역서를 달라 해도 안 주고 있습니다. 그건 엄연한 불법이고 우리 도급 계약이라는 그 계약 자체를 할 때 서로 상반 간에 내가 이걸 만드는데 얼마 견적을 넣었을 때 이게 오케이 되면 사인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코드가 내려와서 이제 작업을 하고 그 돈에 대한 것만 결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참고사항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특정 구역의 난이도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일단 이거 자료를 좀 예, 호선 자체가 난이도가 많습니다. 호선 자체가 난이도가 많은데 예를 들어 대우에서는 그냥 한 스풀에 10매나오 이런 식으로 잡아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료가 있어요. 나중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있는데 한 스풀당 이게 키로수가 최하가 보시다시피 790kg입니다. 이걸 혼자 들 수 있습니까? 일반인은 못 듭니다. 그럼 다 기계로 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경비가 더 발생. 경비가 더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쌓여 있으면 여기 올라오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이건 쏙 빼놓고 오로지 설치만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중간 과정에 드는 경비는 저희 배제하고 그렇죠. 불공정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기계실이거든요.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4층 높이에서 이걸 내려야 돼요. 그랬을 때 인원이 몇 명이나 투입되는지 그런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 구역에 들어가는 이
섹터거든요. 네. 이걸 다 옮겨야 돼요, 일일이. 그래서 설치를 하는 거고. 자기네들은 그 대기 시간, 네. 사람들이 움직이는 시간은 계산에 안 그렇죠. 넣고 설치만 넣는 거예요. 일단 뭐 인건 기본 일한 시간도 있고 경비가 그럼요. 경비가 더 발생을 하잖아요. 네. 왜 이런 거는 감안 안 하고 그냥 설치만 오로지. 그러면 자기네들이 설치 구역까지 갖다 놔줘야죠.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해 줄게. 이 사람이 이걸 알고 이걸 기업에 이야기를 하면 너가 나가라 그래. 너가 하지 말고 나가라. 그럼 우리는 이때까지 투자한 돈이 얼마나 되는데 나가라는 게는 아예 오더 자체를 안 줘요. 그러면 회사가 바로 죽어버리거든요. 한 달 연매하는데. 이렇게 불공정 계약이 있는데도 어쨌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어떤 구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이렇습니다. 또 하나 서류를 갖고 왔는데. 계약서가 별로 의미가 없는데. 그것도 설명을 해야 돼요. 네.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민사에서 계속 밀리고 있는 게 이런 부분 때문에 밀리고 있거든요. 그 사법부에서는 그 서류상의 얘기만 하고 있지 이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그냥 쳐다도 안 보고 있습니다. 사업부에서 이제 판단을 미스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굉장히 미스하는 게 이런 부분 때문이거든요. 여기 보시다시피 대우는 빠져나갈 구멍을 이렇게 전사에다가 해서 사인을 받아요. 저희가 어떻게 뭐 불공정이라고 신고하더라도 너네들 이렇게 했지 않느냐 이것만 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답답한 거고. 이거는 이제 법률 자문을 받았을 때 어떤 계획이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 보통 기업이 법률 자문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여기는 법무팀이 있어요. 그래서 빠져나갈 그런 문구를 잘 잡아내지 않습니까? 저희는 빠져나가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민형사상 상호간에 권익을 위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런 게 이제 뭐 일종의 뭐 독소 조항 그런 건가요? 이게 전사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 서류를 가지고 계약상의 그 민사 부분에서 우리 이렇게 계약했지 않느냐 이렇게 우기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거를 자기들 감춰놓고 나서 이제 법정에서 유리하게 자꾸 촬영하고 여기에서 비밀로 해갖고 하는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빠져나갈 건 우리는 그냥 피해자예요. 말 그대로요. 사기 당한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사인을 안 하면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돈 지금 안 하면은 당장 어떻게 합니까? 한 달을 못 살기 때문에 제가 그래가지고 한번 지급을 사인을 안 해봤거든요. 다른 데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지급하는 게 두 달은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시리즈로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 대표들이 일신양념으로 해갖고 소스를 하나씩 드리면 네, 알겠습니다. 그걸 일단 뭐 이거는 이제 지금 있는 그대로 사실이니까 어차피 뭐 아니 저희는 다 똑같은 사례잖아요. 전사가 똑같아요. 전사가. 지금 여기 돼 있는 데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다. 그래서 그 기자님을 찾아뵌 거는 한 가지 더 있는데 그때 그 인터넷에 실렸던 그 제보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하고 우리가 같이 국정감사를 어차피 제보한 부분이니까 합쳐가지고 가면은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런 제안도 있고 이런 인터뷰도 좀 하면서 하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다고 또 그분이 우리하고 또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물어보려고 제가. 그럼 저도 지금 이제 한국경찰일보 쪽하고 이제 공조로 이렇게 기사를 치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제보자는 또 일차적으로 경찰일보에 많이 제보자가 일차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대표님하고 저를 통해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그러니까 이중하고 같이 해서 연락처를 또 건네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좀 아까 SAP 자체는 대우조선에서 그 작업관리 시스템의 세부 사항인 SAP입니다. 그게 이제 SAP를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하는 말이 SAP. 작업관리를 이제 줄여가지고 SAP라고 이렇게 해서 작업관리요? 작업관리. 배 만드는 작업관리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SAP라고 표현을 하고 좀 아까 이제 그 RM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선 급한 거는
먹고 사는 겁니다. 세금을 못 내서 신용불량자가 됐고 뭐가 해가지고 두 번째는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15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하다가 이제 개인 파산까지 돼가지고 이제 그 재판을 받아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이제 지금 풀려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이제 나이가 있고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경비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김 사장님 나이가 있고 그래가지고 지나간 어디 가서 이렇게 경비라도 쓰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실정이 거기 때문에 전세 뭐 월세 한 20만 원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사는데 먹고 사는 게 걱정하는 얘기죠. 또 뭐 나중에 세금 물린 거, 뭐 사대보험 뭐 그런 거는 그 다음 문제고 우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우리 대표들이 더 시급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파산까지 가고 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고 형을 살고 집행기를 가지고 온 사람들 거의 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사는 목적은 어떻게라도 해서 대우고 해가지고 합의라도 모아서 좀이라도 해가지고 면피를 원하는 게 아니고 남은 여생 어떻게 살아볼까 하는 그런 욕심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막 중구난방으로 뛰고 이제 그냥 노력을 하지만 방법도 모르고 무례한 아닙니까? 조선소에서 대야 그냥 그 젊은 다 보내고 이렇게 돈 받쳐 살다가 지금 이렇게 되니까 누구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박하고 진짜 조금 이 상황으로 오기적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가 급하니까 어떻게 할 길도 없고 해서 그냥 여기저기 그러면 뭐 제일 급한 징계가 제일 급한 게 맞는데 그렇죠. 그 일단 자금적인 지원이 어떻게 이제 해야만 나올 수 있지 그거에 대해서 방안이 있잖아요. 또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아니 지들이 해가지고 뭐 해서 그 베풀어 주지 않으면 자기들이 가진 자 아닙니까? 자기들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 해결을 안 해주면 뭐 자잘한 사람도 있고 자잘하다가 하려고 무슨까지 쓰고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 앞으로 어떻게 이제 변화가 이루어질지 그건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현재 그러면 요 피해 협력업체가 총 몇 군데 되죠? 10몇 개입니다. 100몇 개인데 지금 아니 백몇 개는 그만두고 이제 나오고 4개. 여기 보면 이제 접수한 사항이 여기 나와 있고 나와 있고요. 폴란드 4개라고 지금 토탈 공정위에 제가 이걸 부연 설명을 좀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 업체들이 있거든요. 여기 나온 업체들인데 여기 업체들 중에서 그러니까 제소한 업체가 있고요. 제소 안 한 업체들이 있어요. 제소 안 한 업체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소라는 건 다시 수송 거잖아요. 저는 제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한 과정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같이 그냥 안 하고 있던 대표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포함한다고 그러면 한 60, 70군데가 돼요. 우리 같이 연락하고 이렇게 한 그 대표님들은 그 제소하는 35군데가 되고 현재 뭐 그다음에 공정위 제소한 업체가 지금 200개. 이걸 보시면 알 겁니다. 그 15년도에 이제 접수한 사람들은 서울제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 부산은 16년도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신고했던 사람들은 그냥 그 뭐라고 그러지 심의 종결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던 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룡 대표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아직 재접수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형식상으로 3개월 지나면 그냥 그 증거 없음, 불충분으로 심의 종결을 해버렸다고. 2016년에 재판이 있겠습니다. 예, 그렇죠. 이때가 15, 이거는 이제 처음에는 공정거래 조정이 그 15년 10월 달에 접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2월 달에 공정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그 담당자가 3개월 넘으면 안 된다고 다음에 증거 좀 더 모아갖고 제소를 하시면 됩니다 하고 얘네 면피를 하려고 넘겨버렸다고요. 그때 저 정권 바뀌기 전에 예, 전이죠. 정권 바뀐 후에 이제 그렇죠. 다르게 전개되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참
대한민국이 이제 썩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공무원들. 진짜 뭐 억울한 사연도 제가 10분 이해하고 앞으로 이런 거를 좀 사회에 어필하는 방법을 좀 모셔갖고 여기까지 찾아오셨잖아요. 네네. 제가 또 이제 뭐 제안을 드리자면은 요즘 그 국민 그 청원 제안란이 있어요. 아시죠? 아, 그거 했어요. 세종시에. 언제 올리셨죠? 그게 우리 연초에 있죠. 몇 명까지 청원했던가요? 그때 청원자가 우리가 한 50에서 60명 정도 되죠. 아, 원래 한 20만 명 돼야 이게 또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청원이 아니고요. 그 강화문 일본가에 신고했던 거. 그럼 다시 지금 그 청와대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네. 거기 바로 이제 그 청원란 올리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네. 우리가 다 해봤자 그게 그 약간 숫자가 안 지금 지금 현대에서 올린 게 한 9천 명 정도 되거든요. 일단은 그 억울한 사정이니까 이제 뭐 자살자까지 나올 정도면 보통 사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올려놓는 시도도 해볼 필요가 이게 있거든요. 밝혀지면 사회적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3사가 어떻게 보면은 짜고 친 고스톱 같은 그런 양상이 드는 게 3사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정부 청사 앞에서 이 시위를 하면서 우리가 보도를 낸 적이 있어요. 아, 예. 예, 인터넷 보시면 나옵니다. 그러고 여기서 삼성에서 보고 있던데 여기는 그래도 좀 나아가지고 그런 얘기는 나중에 이제 그 단톡으로 이제 서식기화 하죠. 그래서 그 3사 지금 보도 자료도 저희가 좀 갖고 왔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저기 중기청에다가 우리가 신고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그 청사에서 이제 그 저기 시위한 내용이고, 이거는 이제 현대 단독으로 해서 그 저기 포레스트 센터에서 요번에 그 기자회견을 자료들을 그럼 요거는 체크하는 네 사람들거든요. 혹시 뭐 이렇게 상호를 넣어도 상관없으니까 이름하고 단어는 상관없으니까 확실한 가기 체크를 해드리고. 예, 그리고 나머지는 그 저기 실명제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저거를 만약 믿으면 대우를 대항에 홍보팀이 있어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문의해가지고 자료 하겠다 하는 걸 해가지고 그걸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책임 맹표가 됩니다. 여기도 빠지는 게 여기 지금 경산합의도 있잖아요. 전체로 보시면 견적서, 그다음에 확인서, 견적 확인서죠. 견적 확인서. 예, 견적 확인서. 요건 대구에 다 보내주는데 대구에 보내 우리 사인하고 여기서 이제 3급 이상 없다 사인하고 그리고 저는 외주 시공물에서 외주 시공을해서 시공물에서 거기서 우리가 사인합니다. 근데가 다 똑같이 하고 전부 다 똑같이 합니다. 또 하고 난 뒤에 정산합의서. 여러 순서로 하나요? 여러 순서로 해가지고 돈도 집행했는데 자기들이 제출하는 견적사고 이래가 다 보내주고 다 했다고 우리는 서명 안 할 수부터 서명 다 하고 돈을 받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앞에서는 공공에서 선시공 중개약하는 거 그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변에서 정확한 것처럼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 책임을 다 해놓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도 아마 어제 기술점에서 선시공 일단 뭐 그 인사 문제라서 이제 법적 자문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요거는 참고 자료로 얘네들이 협상 단가를 갖다가 저기 해놓은 거거든요. 그 이혼하고 다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줘야지만 맞는 거예요. 그 단가 자체가. 근데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당한 거고 있는 거고요. 일단 이제 앞으로 단계별로 해결하고 이제 사회에 알려야 되고,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에 어떤 빨리 나와야 되는 그 서면, 그거 이제 간출될 때까지 또 계속 어필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누구하고 통화하고 있죠? 지금 공정거래는 담당이 있습니다. 담당 저런 거죠? 담당 다 알고 있어요. 그 부서가 박성욱 씨. 전화번호도 이렇게 드릴게요. 박성욱 조사관. 요거는 이때까지 중에서 제일 까다. 그러니까 조용히 기다리시죠. 우리 이야기하는 사람. 이 부서가 어디죠 여기는? 그 하도급 잠깐만요.
나도 뭐라고 그러는데. 보통 조성한들은 이제 그 자기 소신껏 하는 편이잖아요. 아니에요. 여기는 처음에 조사관은 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정에 두 사람 전화번호가요. 051 051 4601 460에 끝에 보이는 1043. 1043. 그리고 공정위에서 담당이 이렇게 너무 자주 바뀌어요. 그런 일관성이 없겠네요. 예, 일관성이 없어요. 이 사람은 우리보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볼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이 큰 사건을 확실하게 민주찍고 넘어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원칙이? 그렇게 검사들도 자기 네. 사건을 내고 확실히 끝내고 하는데. 대표 중에서 좀 묵고 가는 대표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왜 빨리 안 되느냐 계속 자고 치니까 조사관이 그거로 바뀌었다고 제가 면책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빨리 움직이면 우리 대표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저 공정위에서 이제 일처리한 업무에 좀 약간 불만인 거 또는 문제점 있는 거 있으면 교체를 좀. 좀 기다려주려 했는데 그걸 기다리는 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지금? 조정기부터 해가지고 이거 기다릴 문제가 아니잖아요. 만들 때 생계가 걸린 문제인데. 우리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계속 기다리려 하면 우리는 누굴 보고 기다려야 됩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늦장 대응이고 자기네들 저기 책임 회피하고 이런 거 이것밖에 없어가지고 못하겠다. 이거 보십시오. 이거 저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샘플만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보도했던 그 기사를 좀 검토하고 네. 그 내용을 토대로 지금 그 안에 핵심이 다 담겨 있을 것 같으니까 네. 말씀하신 거 취합해서 지금 차차 시간을 두고 카톡방을 만들어 주셔갖고 하나 해주시면은 그쪽에 뭐 제보할 내용이나 일단은 뭐 궁금한 점 있으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집장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정거래위원회 있잖아요. 이건 안건이 그 있잖아요. 안건에 대해서 답변이 나와야 돼요. 네. 실수 미지급만 나오게 되면 네. 사실 우리가 민사로 같은 거를 가든 우리가 갈 수가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공정은 실수 미지급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걸 하고 있거든요. 시수 미지급 예, 그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나오게 되면 우리 각자로 소송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나와야만 이제 대우는 벌금만 받더라도 뭐 100원을 받든 200원을 받든 신경 안 하는데 그게 되면 실수 미지급을 했다는 게 그게 나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민사로 갈 수 있으면 이게 제일 핵심 사안이네요. 핵심 사항이에요. 공정위에서 일처리를 똑바로 한다면은 그게 빨리 나왔어요. 거리가 되겠네. 지금 하나 공정위에서 우리한테 손을 드는 게 문서 미교부라는 게 있어요. 예. 문서 미교부. 문서 미교부가 있는데 그건 어떤 건가 하면 내가 사전에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요거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공사기관이고요. 이게 공사기관에 그 지난 다음에 계약을 하는 경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공사 다 해놓고 계약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이걸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러고 계약을 해서 먼저 시공을 해요. 그 다음에 이게 1,000원인데 500원만 결제를 하면 500원 못 받잖아요. 저희가. 그런 내용들이에요. 일을 먼저 주고 우리가 그러고 계약하고 하자 그러면 너가 빠져라 그래버려요. 다른 데도 먼저 공사를 다 해놓고 나서 계약하자 이 말인가요? 예, 공사 다 하고 계약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원래는 공사 시작하기 전에 선시공 후계약 그게 있는 거예요. 예, 이거 그거예요. 그게 장악한다고. 선시공 후계약. 그래, 그러니까 이걸 해가지고 구조적으로 이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업체들도 다 그거에 이렇게 대해서는 이제 대우가 졌어요. 제가 우리한테 줬거든요. 그건 1차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법적인 붙어봐도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실수 미지급이 나오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공정거래에서는 실수 미지급 건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개중이다. 예, 예. 이렇게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심의가 열린다고. 6월 15일 날 올라갔어요. 그래가 심의가 이제 8월 말쯤 돼가지고 세종에서 세종 아직 그 시간도 안 잡혔습니다. 이게 좀 빨리 당겨질수록 더 좋죠. 우리가 그냥 숨통이 트이죠. 그럼 일단은 이런 이제 핵심적인 부분을 앞으로 어떤 기자들 보더라도 딱딱 찍어주면은 좀 그 공정위에서 정확하게 진입한다면은 그 문제가 좀 빨리 해결되는 다른 것 거는 같아요. 사실 다 사족이고요. 그것만 해결돼요. 요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국정감사 이제 두 가지 안건으로 가는 거거든요. 뭐냐면은 하나는 이제 정무위 쪽으로 해서 이런 부당함을 알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뭐죠? 산자위 쪽에다가 이 하도급법 중에서 조선법이 없어요. 조선어법이. 건설어법이 있고 제주어법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조선어법을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일단 산자위 쪽이면은
국회의원들의 그 관련된 국회의원들을 좀 많이 알아야 되겠고 네. 거기서 직접 어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뭐 미흡해요 아직은요. 네. 그렇지만 지금 이 풍샘표가 제대로 나와주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받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계약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면 이런 사단은 일어나질 않습니다. 품샘표란 게 아까 전에 설명했던 것 중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죠. 내가 일한 양에 대한 그런 그 양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난이도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뭐 A, B, C, D 난이도가 그렇죠. 나오면 거기에 A를 적용할 건지 B를 적용할 건지 이런 것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품샘표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예. 그 대우해양조선도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예. 그 풍리 아닌 풍리를 지었고 네. 그리고 일을 한 만큼 돈도 제대로 이제 못 받았고, 못 받았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 대우에서 학점 도구만 되면 예. 사실 이런 문제 전부 다 하나도 안 걸려요. 학정도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계약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대우에서 학점도. 노린 게 뭔가 하면 예. 난 지금 나와서 보니까 딱 알겠더라고. 일단 일량을 주고 일량을 먼저 줘요. 그러면 이걸 어쨌든 우리는 배를 내보는 게 대해서 대표님이 다 일을 해요. 뭐 대우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그게 우리는 그런데 만일에 그래가 어느 대표가 야 계약하고 하자. 그럼 너는 빠져라. 그게 원칙이에요. 그렇지. 그리 되다 보니까 지금 어떤 대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다가 팽을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그래서 그거는 그거는 뭐 내가 확실한 증거가 전에 뭐 없고 보도에서도 많이 다뤘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한두 사람이 극한돼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전부 다 같이 이제. 그럼 앞으로 협의체를 좀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기 우리 단톡 그 있어요. 저기 밴드 있다 하시죠? 예, 밴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 변호사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아, 거기가 실수로 이제 의견들이 찾던 예, 안 그러면은 저희가 그 저기 단체 카톡방에 초청을. 예, 초청을 해가지고 예. 그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대표들도 다 보기 저도 이제 때문에 제가 오늘 처음이지만 그래도 그 전체 윤곽은 뭐 알았고 네. 그 세부적인 거는 그 단톡 흐름을 꾸준히 봐야 되거든요. 네. 하나하나의 다른 분들 예, 제가 가지고 초청을 지금 초청을 지금 바로 초청하면 되지. 3546 010 3546 9815